건물 하나가 지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와중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럴 때 든든한 파트너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건설 분쟁 전문 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8년째 건설 분쟁 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최승준 변호사입니다. 사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공사가 중단된 채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곳들이 보통 건설 분쟁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곳들이겠죠? 네, 다양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겠지만은 가장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공사 대금 때문일 것입니다. 건설 분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고요.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시공사가 이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시공사가 공사 대금을 받아놓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다 보면 뭐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저만 해도 지나가다 보면 건물이 비어있을 때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케이스에 따라서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이제 수년간 방치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곳들은 이제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네. 상가나 거주지 주민들에게 그로 인해서 피해를 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사 대금만 잘 지급이 된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고수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공사 대금이 왜 지급이 안 되는 거죠? 건설 현장의 경우는 처음 설계할 때부터 네. 공사 대금이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산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계 변경, 물가 변동, 계약 기간 변경 등으로 인해서 추가 공사 대금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보통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을 할 때 계약 금액 외에 추가 공사 대금에 대하여 함께 다투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문제는 추가 공사 대금을 이제 청구할 경우에 상대방은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 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그 외 기타 계약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을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서로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설이라는 거는 보통 규모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철저하게 쓰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게 건설 현장의 경우에 계약 변경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쟁이 이제 최소화될 수 있는데 관행처럼 이제 변경 사유가 발생해도 일단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런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밖에 답이 없는 건가요? 사실 소송을 하게 되면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예. 시간이 많이 소요도 되고요. 예. 패소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아, 소송이 최후의 수단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손만 이렇게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정 절차를 좀 이용하는 방법을 취하는데요. 하도급 공사대금의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조정이 있고 일반 도급의 경우에는 민사조정 또는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는 편입니다. 이런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서로 간의 타협을 통해 조정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조정이라는 거는 합의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부분 조정으로 해결이 잘 되는 편인가요? 그러면은 좋겠는데 네. 그게 이제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 이게 소송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규모가 크잖아요. 맞습니다. 준비할 상황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네. 공사대금의 경우 보통은 법원 감정 절차를 통해서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네. 법원 감정 절차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 감정이 항상 완벽하게 정확하게 도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적 지식이 있어야 하고 감정이 부정확할 경우 보완감정 등의 신청을 통해서 감정을 수정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만 들어도 좀 머리가 아픈 게 검토해야 할 자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되죠? 입찰 시 제출하는 견적서, 내역서, 최초 계약서, 수차례 변경된 계약서, 각 계약서에 첨부된 세부 내역서, 또한 설계서, 시방서, 현장 설명서, 물량 상출서, 각 당사자 간 건설 기간 동안에 주고받았던 공문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보통 공사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진행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자료만 검토한다고 해도 그 양이 굉장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수급사의 경우는요 소송을 한다는 자체가 부담일 것 같아요. 소송을 진행하려면 자금도 필요할 거고 소송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 자금이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어떤 경험하신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우량한 건설사의 경우에는 당장의 공사대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버틸 여력이 있는데 하도급 업체는 영세한 경우가 많아서 소송을 포기하고 원청에서 주는 조금의 추가 공사 대금만 받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럴 때 뭐 방법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서 하도급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하도급법의 위반 사실을 조정의 수단으로 삼아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조정 또는 협상을 통해 최대한 추가 공사 대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정 또는 협상의 경우 시간이 단축되고 입증이 완화되어 꼭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적정한 수준으로 쌍방 양보하에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변호사의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 분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분야는 좀 특수하기도 하고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어려운 분야인데 이쪽 분야를 선택하고 계속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건설업이라는 것이 워낙 큰 자금이 오고 가다 보니까 법적 분쟁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업체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관행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과거 관행으로부터 벗어나 법적 도움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할 때 보람이 아주 큽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네. 고수가 계시기 때문에 건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든든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아플 때는 병원을 가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병원에서 예방주사를 맞듯이 건설 분쟁도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를 찾으시고 법적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 자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소송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자문을 통해서 법적 분쟁을 예방한다면 경제적, 정신적으로 훨씬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